한국 주식시장이 다른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거나 정부의 통화정책에 대한 기조의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한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코스피가? 사실 코스피를 냉정하게 보면 네. 지금 뭐 3,000선 전후로 그냥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그 기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과 그리고 이제 파이자 백신이 이제 발표된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뭐 전 세계 주식시장이 올랐는데 사실 한국 코스피가 유독 많이 올랐었죠. 그 11월, 12월, 1월 초까지 엄청나게 올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코스피가 글로벌 넘버원이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올해 1월 11일 고점으로 기준으로 해서 지금 거의 2개월째 지금 약간 코스피가 정체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3,266선까지 네. 올랐던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3,000 지금 초반선까지 좀 밀려 있는데 네. 이게 아무래도 지난 11월부터 주식시장을 보신 분들은 네. 굉장히 시장이 나쁘다라고 느끼실 거고 네. 근데 뭐 저처럼 조금 그래도 몇 사이클을 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조금 올라가다가 쉬네라는 그 정도의 이제 개념인데요. 보면 이제 약간 지금 국내 투자자들이 조금 이제 답답한 거는 이제 그동안에 지난 한 2개월, 3개월 동안 굉장히 강했던 업종들이 주가가 비교적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반면에 이제 그렇지 못한 업종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그런 주식들 뭐 예를 들면 약간 올드해 보이는 주식들은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많이 안 갖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해외 주식 시장 보면은 그동안에 강했던 중국 시장이 약간 좀 주춤하고 대신에 미국에서는 낙스닥 시장은 또 좀 주춤한데 또 다우지수는 좋고 막 이게 신호가 약간 엇갈리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상승 추세가 끝난 건 아니고요. 근데 올해 상반기까지는 사실 한국 주식시장이 좋아지기는 그렇게 쉽진 않아 보입니다.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지난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국 시장이 너무 달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익이 늘어나는 속도와 또 이익에 대한 어떤 기대가 높아지는 속도하고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보통 이제 비슷해야 사실은 좀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난 3, 4개월 동안에 이제 한국 시장이 올라갔던 속도는 기업 이익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너무 빨리 많이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산한 바로는 3,200대에 해당하는 그 코스피 수준은 올해 상반기까지 기업 이익이 좋아질 거라는 부분은 많이 다 반영을 한 것 같아요. 이미 너무 선반영되어 있는 거군요. 예.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더 주가 지수가 좀 빨리 올라가려면은 올해 이익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좋아져야 됩니다. 이제 올해 이익은 당연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 이익은 한 40에서 50% 이상 코스피 영업이익이 좋아질 거고 내년에도 한 20% 내외로 이제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은 이 3,200대에 해당하는 주가 지수는 올해 이익이 늘어날 거를 거의 상당 부분 한 60, 70% 이상은 좀 반영했다라고 좀 보여져서 적어도 올해 그 상반기는 한국 주식시장이 다른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거나 가파르게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원달러 환율인데요. 사실 이 환율이 되게 좀 웃긴 게 뭐 올라갈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올라갈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또 빠질 때는 이게 환율이 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환율이라는 게 항상 6개월 뒤, 9개월 뒤 기업들의 이익에 약간씩 영향을 주다 보니까 약간 시차가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에 저희 원달러 환율이 거의 뭐 1,300원대를 뚫을 것 같던 환율이 뭐 1,296원 정도 찍고 이제 1,080원까지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떨어지는 동안에는 사실 뭐 아무런 부담을 못 느끼다가 최근 들어서 약간씩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즉 원화가 굉장히 강하게 강세가 된 이후에는 6개월이 지나면은 기업들의 이익에 아무래도 좀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이 잘해도 예를 들어서 진짜 그 수출이 10% 늘어도 사실 원화로 환산된 매출 내지는 이익은 그만큼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담이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좀 이어질 걸로 보여지는데요. 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하반기 장이 없고 뭐 이런 건 아니고 아직은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은 그리고 올해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은 좀 더 반영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갈 수 있는 거네요, 코스피가.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정도 수준에서 상반기에는 뭐 3천 초반대에서 지난 1월 11일 날 경험했었던 3,266 요 상태 요 정도를 좀 이렇게 뭐 나름은 기간 조정이라는 표현으로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좀 다시 좀 완만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표치가 3,266 다시 간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올해 상반기는 뭐 그 정도 레인지 안에서 좀 놀다가 하반기에는 그래도 좀 더 레인지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하반기 더 높아진다? 네, 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2,600까지 다시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2,600대라는 지수대로 가려면은 이제 올해 기업들 이익에 대한 기대가 좀 소위 말해서 막말로 기스가 나야 됩니다. 그리고 뭐 미국 금리가 정말 저희가 원래 예상했었던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이러면은 사실 2,600대 주가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코스피가 강하게 올라오기 시작했었던 11월 때 이때가 2,300, 400 뭐 이 정도 수준.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이제 좀 기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3,200대까지 뚫었던 지수이기 때문에 뭐 국내 기업 이익이 정말 안 나온다더라. 또는 미국의 금리가 뭐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뭐 2%로 가버리거나 이제 뭐 이러면은 사실 2,600대 충분히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전망으로는 그렇게까지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게 전반적으로 지금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도 그렇고 기업들의 실적은 사실 좋아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연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걱정들도 많고 금리 인플레 우려가 굉장히 많지만 저는 적어도 4월달 이후로는 미국 금리가 급등할 위험은 상대적으로 점점점 줄어들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2,600대까지 떨어질 거다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동의는 하진 않고 있습니다. 동의하진 않으시는군요. 그렇군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미국 금리 변동성 문제는 좀 언제까지 주식 시장을 좀 흔들 것 같으세요? 사실 금리의 변동성은 저는 아마 이번 주 정도면은 피크를 좀 칠 것 같고요. 그러나 금리의 변동성이 좀 진정이 된다고 해서 금리의 상승세가 멈추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1.6%라고 금리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 올라와 있는데 뭐 사실 아직 올해 미국 성장률이 예를 들면 뭐 한 4%, 5% 연준에서는 뭐 한 4%, 5% 예상을 좀 하고 있고 해외 IB에서는 거의 5% 이상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물가는 한 2% 정도 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금리가 아직도 2% 미만이다? 그럼 미국 금리가 굉장히 좀 낮은 거죠. 그러니까 점진적으로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 미국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간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지금까지 시장이 저금리 그리고 저인플레에 대해서 너무 이제 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경기가 돌아설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너무 가격 반영을 못했다가 지금 이제 막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월달 이번 FOMC 전후로는 금리의 변동성은 좀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국 유동성 긴축 우려도 또 있잖아요. 중국과 국내 증시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시장에서는 미국 금리만 열심히 보고 있는 측면들이 좀 있는데 저는 중국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뭐 아무리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디지털 시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중국의 영향력에서 한국
경제나 한국의 기업들의 실적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이제 중국 시장의 하락, 그다음에 중국 정부의 통화 정책에 대한 기조의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한 최근에 한국 시장 부진의 원인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질문해 주신 것처럼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부동산 가격이 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국이요? 예. 근데 아시겠지만 중국의 집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네. 근데 뭐 코로나 터지고 한 번도 마이너스가 월간으로도 한 번도 마이너스 간 적이 없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11월 이후에 더 이제 가격 상승폭이 가팔라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이 부동산이 정말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체 GDP에서 이 부동산과 관련된 건설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클 뿐더러 이제 그 인민들, 중국 인민들의 가장 중요한 그 자산들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이게 또 가격이 너무 높아지면 사회적인 불만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그 어떻게 보면 뭐 청년들이 이제 집값이 너무 올라가면 이제 결혼을 포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공산당 정부에 굉장히 이제 불만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비슷한데요? 네. 그래서 중국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작년에는 코로나를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이 돈을 좀 많이 풀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물론 뭐 2008년 금융위기 전에도 때도 굉장히 많이 풀었고 2016년, 2017년 이때도 굉장히 많이 풀었는데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이 돈을 풀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지금은 좀 돈을 덜 푸는 쪽으로 그러니까 긴축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통화량의 증가 속도를 떨어뜨린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돈 푸는 속도가 떨어지게 되면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속도는 아무래도 이제 점진적으로 둔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중국은 이제 작년하고에 비교하면 올해는 확실히 덜 완화적일 거고 또 자산 가격, 특히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의 거품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좀 컨트롤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상반기에는 중국 시장도 좀 어려울 걸로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올해 7월 달에 네. 굉장히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거든요. 공산당 100주년 기념 행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경기를 되게 뭐 나쁘게 한다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은 딱 그 통화 증가율과 통화량 증가율과 명목 성장률을 일치시킨다라는 목적인데 네. 뭐 지금 정도의 속도라고 하면 올해 여름 정도면 네. 중국의 통화 정책의 어떤 약간 긴축적인 또는 덜 완화적인 스탠스도 이제 좀 뭐 중립적인 정도로 다시 변할 수 있는 시점이 올해 여름 정도에 다시 한번 올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우리나라는 그때부터 이제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여름 정도입니다. 네. 말씀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궁금증이 좀 풀리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